안 듣는 사람은 좀 방해 안 되게 조용히 써줘야 되고. 어, 오늘 해야 될 거는 플리퍼고,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덴처랑 템덴처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봐야 될 덴처 중에 하나가 플리퍼. 뺐다 꼈다 하는 임시 틀니 중에 하나지. 근데 그거를 만들었을 때 환자 입안에 넣고 그걸 조정하는 순서를 어느 정도 공식으로 암기하고 있으면 어, 시간 소비를 좀 줄이고 환자 불편감 없이 잘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플리퍼를 폰 뜨는 거는 우리 그냥 알지네이트로 블락아웃 하고 폰을 뜨고 그렇게 만들어 온 것들을 환자 안에 넣는 과정들에 대해 설명을 할 거고 템덴처랑은 좀 차이가 있지. 덴처 같은 경우에는 예비 인상을 떠야 되고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제작하고 왁스림을 만든 다음 그 다음 최종 큐어링을 들어가고 템덴처는 중간에 인디비주얼 트레이까지는 안 하고 그냥 기성 스탁 트레이에다가 왁스림까지 하고 거기서 최종 큐어링을 하고 플리퍼는 그거보다 더 조그만 부분만 들어가니까 굳이 왁스림도 하지 않고 기존에 어느 정도 바이트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교합에 맞춰서 제작을 한 거지. 이렇게 보면 가장 단순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한 개 빠졌을 때 바로 이미디어트로 머리를 올리면 좋겠지만 초기 고정이 안 나오거나 뼈 이식을 너무 많이 해서 바로 임시치아를 만들어 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플리퍼로 제작을 하겠죠. 플리퍼가 이제 만들어져 왔으면 환자 입안에 넣기 전에 먼저 모델상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날카로운 부위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봐야 돼. 어, 예를 들면 내면하고 이제 경계부, 치은으로 이제 연결되는 그 부위가 기공사들이 바쁘면 폴리싱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 그런 부위가 날카로우면 입술이 움직이다가 거기에 자꾸 쓸리면 이제 헐을 수가 있고 그런 부위를 이제 먼저 다듬어 줘야 되는데 다듬는 방법은 우리가 스트레이트 앵글의 덴처벌을 빠른 속도로 우웅 하고 깎게 되면 그거 역시 거친 표면이 만들어지고 그거 역시 잇몸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좀 느린 속도로 덴처벌을 조정을 하고 페달을 살짝 받는 방법이 있고 로우 핸드피스의 그 밑에 보면 방향 포워드나 백워드로 이제 방향을 바꾸는 그런 다이얼이 있는데 그거를 좀 강도를 낮춰주면은 살살살살 돌아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천천히 부드럽게 돌려서 어, 날카로운 부분을 삭제해 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텐덴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임시로 쓰는 그런 의치들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아무는 기간 동안에 사용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잇몸이 아물 때 제대로 아물려면 발치와라든지 플랩을 제꼈던 그 경계부, 꼬맸던 자리가 약간 벌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 우리가 본을 뜨게 되면 발치와 같은 경우에는 움푹 패여져 있게 되고 그걸 본떠서 만든 플리퍼나 임시 틀니 역시 그 푹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들어간 상태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상태로 덴처를 딜리버리 하게 되면 잇몸이 거기를 채워주지 못하고 계속 푹 꺼진 상태로 또는 인시전을 그었던 자리가 살이 차여지는 게 아니고 그냥 움푹 패여진 상태로 영원히 아물게 돼.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치은의 모양도 이뻐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가 푹 꺼진 상태로 됐기 때문에 음식물이 끼는 일이 나중에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리퍼 내면의 발치와나 인시전 부위는 어, 삭제를 해서 그쪽에 살이 찰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저 그렇게 내면을 삭제한다고 덴처의 리텐션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잇몸 아무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를 다듬어 줘야 되겠지. 그리고 우리 템덴처 할 때도 2주나 3주에 한 번씩 내면을 조정할 때 새로 깔잖아. 코 소포트나 코 컴포트를. 그때도
아직 덜 찬 데는 코소프트가 거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면을 먼저 그쪽을 잘라서 살이 찰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플리퍼를 입안에 집어넣게 될 거야. 잘 들어가면 좋겠지만 간혹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안 들어갈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 이제 삽입하려고 할 때 걸리는 부분은 환자가 얘기해 주더라도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되고 손으로 느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데 억지로 넣으려고 그러면 환자가 당연히 아파하겠죠. 그래서 눈으로 미러로 어느 부위가 걸려서 안 들어가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돼. 그 부위가 와이어가 걸려서 안 들어가는 거면 와이어를 일단 펴야 되겠죠. 너무 말려 있으면 안 들어가는 거니까 펴야 되는데 그때 쓰는 플라이어를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 개 써도 되겠지만 쉽게 구부릴 수 있는 게 3조 플라이어나 0 플라이어로 좀 보통 한단 말이지. 근데 0 플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그 덴처에 묻혀 있다가 나오는 그 경계부가 많이 휘게 돼. 그래서 거기가 잘 부러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3조 플라이어는 어, 중간을 구부리기는 좀 어렵고 끝에 부위를 구부릴 때 좀 편한 장점이 있거든. 그래서 어느 한 플라이어에 고집하지 말고 두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걸리는 부위가 와이어라면 그런 플라이어로 먼저 핀 다음에 들어가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겠지. 들어가게 되면 그때 와이어를 조금씩 구부려서 다시 원래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고 와이어가 걸리는 게 아니고 플리퍼의 보더나 뭐 임시 틀니에 그 덴처 베이스가 걸리게 되면 그쪽 부위를 삭제해줘야 되겠죠. 역시 눈이나 미러로 확인을 해줘야 돼. 간혹 잘못 만들어져서 와이어의 끝이 걸리거나 중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덴처에 묻혀있는 와이어가 걸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리메이크를 감안하고서 이제 그 부위를 삭제하기 시작해야 돼. 덴처도 갈고 와이어도 갈게 되면 어느 순간 와이어가 똑 하고 부러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죠. 애초에 리메이크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삭제를 해 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 환자 입안에 무조건 시접을 하는 게 아니고 모델상에서 얘가 어디까지 세팅이 돼 있는지 그걸 먼저 봐주는 게 좋아. 근데 우리가 모델이 같이 안 오는 경우도 많죠. 왜냐면 이게 알지네이트로 본뜨고 석고를 부은 다음에 언더컷이 있는 상황에서 덴처를 만들다 보니까 덴처가 큐어링 된 다음에 빼는 그 과정에서 모델이 파절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파절난 모델을 굳이 보내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확인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본을 뜰 때 블락아웃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지네이트로 본 떠서 석고를 부은 다음에 그걸 보내줬다면 모델이 살아서 오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모델이 살아서 오게 만들어준다면 모델상에서 플리퍼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높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봐둔 다음에 구강 내에서 꼈을 때 모델에서의 위치와 구강 내에서의 위치가 같은지 비교를 해주면 아, 다 들어갔구나. 아, 덜 들어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환자 입안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조절을 해서 넣었어. 넣었는데, 음, 이 덴처 만드는 이 기사들이 일단 걔네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최대한 잇몸 지지를 많이 얻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기본적으로 있어. 덴처는 일단 넓은 면에서 지지를 얻어야지 잇몸 압박하는 부위를 줄일 수 있다, 압박하는 힘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예를 들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 눌렀을 때 이 느끼는 통증과 손바닥으로 눌렀을 때의 통증 같은 힘을 누른다면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집중된 부위에 통증이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더 아플 거 아니야. 따라서 덴처도 역시 이 잇몸하고 닿는 그 부위를 조금 만드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넓게 만들어서 힘이 집중되지 않도록 만들거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넓게 만들고 그게 결국에는 환자의 베스티뷴 같이 베스티뷴까지 연장이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가 헐겠지. 그래서 봤을 때 너무 긴 경우에는 보더를 좀 삭제를 해주는 게 좋아. 그리고 보더를 삭제했으면 아까처럼 속도를 좀 줄여가지고 부드럽게 다듬는 그 과정도 필요해. 그래서 보도가 길면 일단 다듬는 게 좋고 환자 입장에서는 플리퍼가 힘을 많이 받지만 않는다면 이 잇몸하고 닿는 면적이 적으면 적을수록 환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편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닿는 면적이 너무 좁다.
그러면 교합력이 닿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고, 어느 정도 넓게 교합력을 흡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조직면을 넓게 남겨둬도 상관없겠지. 근데 내 경험상 플리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을뚱말뚱하게 만들기 때문에 보더를 좀 벤처에서 그 기사가 만들어 온 것처럼 그렇게 넓게 딜리버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보더는 가능하면 좀 환자가 발음하거나 식사하는데 걸리지 않을 정도로 좀 삭제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환자 입안에 넣었을 때 이제 눌려서 아픈 부위가 있는지 반드시 물어봐야 되겠지. 그래서 환자가 바깥쪽 눌려요, 안쪽 눌려요 표현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쪽 부위를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 환자가 손으로 짚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아프다고 하는데 아픈 부위를 짚는 게 아니고 엉뚱한 부위를 넓은 손가락으로 짚다 보니까 어느 부위를 삭제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몰라. 그랬을 때 그 부위를 어떻게 삭제해주면 좋을까? 응? 템본드를 붙여서? 템본드는 약간 유지놀 성분이 있어가지고 지오이 성분인가? 그게 잘 안 그 덴처에 잘 안 묻어나거든. 그치.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는 게 우리가 PIP를 쓴단 말이야. PIP는 Pressure Indicating Paste라고 해서 이제 압력이 닿는 부위가 덴처에 표시가 되는 부위야. 우리가 PIP를 열면 이렇게 하얀색 바셀린처럼 생긴 통에 들어가 있고 걔를 붓으로 이제 묻힌 다음에 이렇게 플리퍼 내면에다가 바른단 말이지. 그런 다음에 환자 입안에 넣게 되면 환자 입안에 잇몸에 많이 닿는 부위는 PIP가 이렇게 밀리겠지. 그러면 당연히 환자가 아픈 부위는 이 닿지 않는 부위가 아니고 이렇게 닿았던 부위 중에 통증이 있는 부위니까 환자가 아팠다라고 표현하는 부위와 덴처의 플리퍼에 저렇게 PIP가 밀려난 부분들을 삭제를 해주면 환자는 괜찮다고 표현하겠죠. 이해할 수 있죠. PIP를 쓰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그림은 그냥 내가 거기서 따왔는데 이렇게 많이 묻히진 않아. 붓으로 붓자국이 날 수 있게 붓으로 쓸어주거든. 붓으로 쓸어준 다음에 그 붓의 결이 PIP에 다 표현이 되거든. 그 상태에서 환자 입안에 넣게 되면 환자 잇몸에 닿은 부위는 붓 아까 내가 그렸던 붓의 그 방향이 소실이 돼. 그러면 거기가 닿는 부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거기를 우리가 삭제하거든. 이거는 너무 많이 묻혀놔서 다행히 이렇게 찍히면 좋겠지만 닿는 부위들이 너무 많이 묻히게 되면 오히려 여기도 닿고 여기도 닿으면 한쪽은 밀려나갖고 잘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PIP는 붓의 그 흐름이 보일 수 있을 정도의 두께로 발라주고 그걸 환자 입에 넣어서 붓 물결이 사라진 부위가 환자가 아픈 부위다라고 우리가 역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번에 안 되고 계속 또 불편하다고 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많이 닿아서 아팠던 부위를 여기라고 생각하고 삭제한 다음에 다시 환자 입안에 넣었는데 환자가 계속 아프대. 근데 PIP는 쉽게 닦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가 될 거고 다시 여기다가 또 PIP를 다시 묻히고 한 번 더 넣고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통증이 이제 사라지게 될 거야. 그래서 한 번 하고 다 닦고 한 번 하고 다 닦고 하면 너무 많은 양을 쓰게 될 거고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려. 닦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바른 다음에 환자 입안에 넣어서 삭제하고 다시 여기 부위만 PIP를 바르고 다시 환자 입안에 넣어서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 작업을 하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이거 지우는 거는 그 리무버가 따로 있잖아. 그래서 리무버 칠하고 거즈로 닦아내고 비누물 같은 걸로 깨끗하게 닦아내면은 냄새도 좀 덜하게 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이제 플리퍼가 입안에 다 들어간 거를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는 교합 조정을 시행해야 되겠지. 그런데 플리퍼의 목적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지 어느 정도 교합 조정을 할 수가 있어. 환자가 씹을 때가 거의 없는 사람은 어느 정도 플리퍼에서도 교합력을 얻어주게 해야 하는 게 좋고, 단순히 이제 앞니처럼 가리는 용도로 가는 경우에는 안 닿게 만드는 게 좋겠지. 닿으면 계속 껐덕껐덕거리고 잇몸 누르고 아플 거니까. 또 대합치의 정출을 막기 위해서 플리퍼를 끼는 경우에는 아예 안 닿게 만들면 당연히 정출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런 경우에는
라이트하게, 약하게 교합이 달 수 있게 교합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플리퍼의 목적이 저작이 아니라는 확신이 든다면 가능하면 여기처럼 교합지가 씹힐 듯 말 듯, 씹힐 듯 말 듯한 정도로 다듬어 주면 돼. 심스탁은 어느 정도 빠지게 될 거고 교합지는 물릴 듯 말 듯한 그 정도가 플리퍼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프지 않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야. 그리고 식빵에 대해서는 얘를 잡아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CO에서만 물리게 하고 좌우로 갈아서 걸리는 부분들은 전부 다 삭제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플리퍼의 교합 조정은 교합지가 약간 닿을 듯 말 듯 할 정도가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뭐 의사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그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집어넣을 때 와이어가 걸리면 와이어를 일단 다 푼 다음에 연 다음에 집어넣고 다시 조정을 할 거야.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딜리버를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유지가 나왔는데 일주일 뒤에 실밥 뽑으러 오거나 드레싱하러 오거나 한 달 체크하러 온 다음에 보면은 상당히 헐거워져 있는 경우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 그거는 이 와이어다 보니까 변형이 올 수 있거든. 환자가 빼는 그 힘에 의해서 변형이 올 수도 있고 교합력에 의해서도 변형이 올 수도 있거든. 그랬을 때 이걸 조정을 해줘야 돼. 그리고 조정을 하는 방법은 아까처럼 똑같이 3조나 0플라이어를 하는데 내가 넣었을 때 어느 정도 유지가 나온 상태에서 환자가 사용하다가 헐거워진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그 클라스프의 제일 마지막 부위 4분의 1 정도 부위만 살짝만 3조로 찝어주면 그 부위가 꺾이면서 다시 유지력이 생길 수가 있거든. 끝 부위를 다듬는 게 꺾는 게 제일 좋고 이 덴처에서 나오는 시작점을 꺾게 되면 너무 많은 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거든. 그렇게 되면 다시 넣으려고 해도 안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맞췄을 때 이 정도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헐거워진 거면 끝 부위를 조정을 해주는 게 좋고 처음에 딜리버리 할 때에는 환자한테 느낌을 물어봐도 되겠지만 넣을 때 걸리는 거는 웬만하면 안 걸리게 하는 게 좋고 뺄 때 약간의 언더컷 아래에서 올라갈 때 깔깍하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 손끝으로 올렸을 때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 클라스프의 이 커브를 조정을 해주면 되겠지. 너무 헐거우면 팁 부위를 꺾어주면 되고 너무 조인다면 팁 부위를 다시 풀어주면 되는 거고 가능하면 팁 부위만 구부렸다 폈다 이렇게 마지막 3분의 1 지점 또는 4분의 1 지점만 꺾어주고 풀었다 해주면 돼. 이렇게 꺾어주고 풀었다 조였다 할 때 꺾을 때는 3조가 편한데 반대로 풀 때는 3조가 불편해. 커브가 반대로 돼 있거든. 그랬을 때는 0플라이어를 어쩔 수 없이 쓰는 게 좋을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자한테 우리가 설명해야 될 사항들이 있지. 자, 환자한테 어떤 얘기들을 해줘야 될까? 응? 혹시 헐거워지면 조정받으러 와라. 또 사용시간. 그래, 이 사용시간 얼마로 해야 될까? 우리가 대합치의 정추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사실 길 필요는 없어. 왜냐면 잘 때 끼거나 낮 동안에 잠깐만 껴줘도 내려오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 너무 안 끼면 다음번에 들어갈 때 그것만 닿아서 플리퍼가 씹혀갖고 아플 거고. 그래서 환자한테 뭐 하루에 개인적으로는 한 두세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보긴 하거든. 그래서 그 정도 이상만 착용을 해주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끼고 자면 돼, 안 돼? 안 되지. 플리퍼나 임시덴처는 반드시 빼서 따로 보관을 해야 되겠지. 물에 보관하거나 폴리덴트에 보관을 하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고. 그리고 세척은 어떻게 해? 어, 설거지 하듯이 그냥 해주면 돼. 그런데 내면에 코 소프트나 코 컴포트를 깐 경우에는 그 틈새에 음식물이나 세균이 들어가 살 수가 있어가지고 폴리덴트를 쓰는 게 좋아. 세척제를 써서 세균도 잡는 게 좀 필요하네. 또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 응? 다시 와야지. 여기 보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말을 해야 될 게 발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마스크 많이 끼니까 앞니 같은 경우에 심미적으로 우리가 가리는 용도로 쓰는 거니까 안 낄 수 있으면 안 끼셔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합치 정출은 최소한 2~3시간 이상은 좀 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이거는 씹는 용도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 딱딱한 거 먹으면 부러질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아플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줘야 돼. 일정 특정한 기간 동안에 잇몸이 아물고 임플란트가 굳을 때까지만 쓰는 임시용 공간 유지 장치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지. 그리고 환자가 헐거워져서 본인 스스로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덴처도 사포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집에 있는 어떤 그런, 이런 거 뭐라 그러지, 뭐 이런 걸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환자한테 스스로 가려고 하지는 마. 갈다 보면 계속 알아서 나중에 치아만 남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그리고 철사가 부러질 수도 있어. 플라이어를 쓰는 3조나 영무로 구부리는 게 제일 좋다. 환자가 직접 구부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여기 보면 하루에 최소 3번 이상 닦아주라 이런 얘기가 있어. 이거는 밥 먹을 때 꼈단 얘기거든. 그래서 식사 후에 이걸 끼고서 식사를 했다면 반드시 세정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안에 세균이 살 수 있으니까. 잘 때는 템덴처를 가능하면 빼고 자라. 클리퍼를 빼고 자라. 그리고 부드러운 칫솔과 액상 비누를 이용해서, 퐁퐁이지, 그걸로 닦으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관을 할 때는 항상 웨트한 상태로 보관을 해라. 그리고 약속을 잘 지켜달라.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깨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오늘 한 내용 중에 궁금한 거 있을까요?